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어 문장 구조를 좀 공부해 볼 건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죠.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쓰기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문장 구조인데요. 자, 이 구조만 알아도 일단 영어가 좀 잘해 보이고 내 영어가 좀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필수 문장 구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문장 구조를 우선 보고요. 수많은 예문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나중에 내 문장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Okay, let's get started. 자, 처음 가져온 구조는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가 오는 구조인데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쵸?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I am relieved 해서 나 안도했어. 뭐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뭐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럴 때 I am relieved 또는 I'm relieved. 자, 요렇게 된 구조인데요. 자,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주어를 설명하는 요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주어의 비동사, 형용사 앞에 시작한 거기에다가 플러스 형용사 뒤에 that 절이 오는데요. 이 that 절의 역할은 그 앞에 나온 형용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that 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주어, 동사 뭐 이런 게 따라오는 그런 완벽한 문장이 여기서는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구조는 회화뿐만 아니라 이 쓰기에서도 굉장히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이고요. 요것만 익숙해져도 영어가 좀 쉽게 약간 문장이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구조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좀 이 구조를 보면요. 그 that 이하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계속 연습하는 걸로 하게 할게요. 오케이. 예문 보세요. 자, 제가 가져온 예문은요. I am relieved that the meeting went so well. 자, 나 그 미팅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안도했잖아. 자, 인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도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거 내가 왜 relieved 했는지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냥 I am relieved 해서 나 안도했어. 근데 인제 that 절을 가지고 와서 쭉 문장을 쓰면서 그 앞에 나오는 relieved를 내가 왜 안도했는지를 설명하는 그쵸?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조이죠. 자, 그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 보통 회화에서는 이 that이 생략이 많이 되고 그냥 I am relieved the meeting went so well. 뭐 요렇게도 많이 쓰이죠. that을 많이 생략하고. 그리고 또한 이 that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도 그렇지만은 내가 왜 안도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그 안도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that 대신에 because. 그래서 I am relieved because the meeting went so well. 요렇게 써도 되는 거죠. that을 대신해서. 근데 인제 사실 그 because보다는 그냥 that을 더 많이 쓰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that은 회화에서는 거의 생략되는 추세가 많아요. 물론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인제 정식으로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쓰는 걸로 하시고요. 나중에 뭐 쓰기에서는 대부분 또 살려서 that을 살려서 쓰는 경향이 훨씬 크고요. 회화에서는 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예문은요. I was relieved that he was okay. 자, 요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딱 눈에 띄는 것이 구조는 다 똑같죠. 그쵸? 근데 다른 게 하나 바뀐 게 앞에서는 I am relieved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I was. 자, 과거를 가져와 봤어요. 왜?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자, 우리가 한국말은 영어랑 달리 과거 시제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에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문장도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요 사실은 뭐 둘 다 똑같은데 한국말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도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과거의 일이었으면은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 거고 한국말은 그냥 이렇게 썼다 안 썼다 한 문장 내에서도 그렇게 섞여 쓰는 시제를 섞여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뒤에서 예문을 보고서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여기서 볼 거는 I was relieved he was okay. 이 말은 그가 벌써 지나간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그리고 그가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았었어. 내가 안도했었어라고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어제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 뭐 친구나 뭐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시제가 I was relieved that he was okay. 자, 이렇게 과거 시제를 둘 다 맞춰준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예문으로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 과거 시제를 잘 못 쓰고 헷갈려하고 알면서도 머리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지 자, 예문을 봅시다. 자, 제가 가져온 예문은요. 바로 이거예요. 자, 어제 내가 친구를 만났었는데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자, 우리는 한국말을 할 때 어제 만났어까지는 과거 시제 썼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자, 이렇게 갑자기 또 현재 시제까지 막 섞였어. 그러니까 이 한국말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국식으로 지금 한 거를 어제 만났었는데 근데 비가 오는 거야 갑자기. 자, 요걸 영어로 하면은 yesterday I met a friend. And suddenly it rained. 자, 요렇게 얘기한 거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는 시제상으로 이제 이게 한국적인 거고 이제 영어로 바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바로 밑에 있죠. Yesterday I met a friend and suddenly it started raining. 그쵸. 요렇게 써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한국말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도 이런 실수를 아직도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 내가 왜 자꾸 헷갈려 하는지. 근데 이제 한국말이 저렇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자꾸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듣는 사람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해를 못하고 confusing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제를 섞여 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자, 요럴 때 과거의 일은 지금 현재 얘기할 때는 다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라. 자, 요런 거 한 번씩 주의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른 예문을 좀 볼게요. I am worried that he doesn't have enough cash on him to pay for the tickets. 자, 요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구조가 I am worried that 지금 요게 핵심이죠. 오늘의 해서 주어 비동사 am 그러니까 worried. 그래서 내가 걱정을 형용사 worry가 원래 걱정하다인데 형용사형이 요렇게 바뀌죠. worried. 그래서 I am worried. 나 지금 걱정하고 있어. 근데 that을 써서 왜 걱정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that 대신에 뭐 because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I am worried that he doesn't have enough cash on him 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가 여기 cash on him 할 때 전치사 on의 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 on은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책상이나 이런 어떤 면이 있으면 이렇게 딱 그 위에 붙어 있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on the table처럼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 on에는 내가 딱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뭐 가지고 있는 거.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cash on him 하면은 그가 지금 지갑 속에 현금이 있든가 뭐 가방 속에 있든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 뭐 집에 뭐 다른 뭐 방에 있는 현금이 아니고 은행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현금. 자, 그럴 때는 cash on him, cash on you. 자, 이렇게 너 현금 있어? Do you have cash on you? 요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on 쓴다. 그러고 나서 뭐 to pay for the ticket. 그 티켓을 pay for 하면 항상 pay도 뭔가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올 때는 전치사 여기서는 목적어가 티켓이죠. 근데 그 앞에 전치사를 뭐를 쓴다? for. 그래서 pay for the tickets.
그러니까 뭐 티켓이 여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뭐 몇 개를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복수로 온 거고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막 버스 티켓 그랬으면은 그냥 뭐 단수로 오실 수도 있죠. 만약에 편도에 뭐 버스를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단수로 뭐 pay for the bus ticket 뭐 이렇게 쓰면 됐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뭔지 모르지만 뭐 공연을 갔던 공연장에 간다고 티켓을 사든 뭐 그런 교통수단의 티켓을 사든 여러 가지를 사는 거를 뭐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가 나가서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티켓을 사거나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는 그냥 복수로 pay for the tickets. 자, 요렇게 온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우리가 다시 하나 더 비교해 봐요. 그 밑에 cash on him이랑 비교해서 he doesn't have enough cash with him. 자, on 대신에 with가 왔다. 자, 이럴 때 cash with him.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 아까 그 cash on him 같은 경우는 그가 지금 몸에 딱 지니고 있는 그 현금을 얘기할 때 cash on him 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cash with him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더 범위가 넓어요. 이게 집에 있는 차 안에 있는 현금이든 내 방 안에 있는 현금이든 일종의 은행에 있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현금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고럴 때는 on을 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 있나 몰라 그가 이런 의미 있죠. 그럴 때는 cash with him. 자, 요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이 전치사 하나지만은 이게 영어에서 이 힘이 막강하죠. 그 따라 뜻이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전치사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이 현금과 관계된 또 전치사는 우리도 좀 더 관심이 가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cash on him, cash on me, 또 cash on you, cash with him 이렇게 자 with랑 on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cash on hand라고 나왔어요. 요건 어떤 뜻일까 하면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자금,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금이라고 할 때, 회사를 경영하든, 집에 우리가 현금이 얼마 있나,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뭉뚱대고, 현금이다, 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cash on hand. 자,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on을 써요. 근데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다. 요렇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자금 이제 요럴 때는 역시나 전치사 on을 써서 그냥 cash on hand 하면 자금.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자금, 회사의 자금 요렇게 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문을 더 보면요. It's lucky that we found the keys just in time. 자, 요 문장을 하나 가지고 봤는데요. 자, 구조는 똑같죠. it이 주어, is 비동사, 그리고 lucky 형용사가 왔고, 형용사가 왜 lucky한지 that이야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문장에서 한국에서는 이게 it that 절이라 그래서 it이 가주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 구조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it이 가주어지만은 그래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it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주어고 비동사고 형용사고 그대로 왔고 그냥 그 that이 그 앞에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인데 그냥 it이 주어일 뿐이다. 그치만 이제 의미상 이제 that 이하가 이제 주어가 돼서 한국에서는 it이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얼마든지 it's lucky that 이런 문장 it으로 시작하는 문장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의미상 that 이하가 여기서는 딱 맞춰서 열쇠를 찾았던 것이 다행이다. 그래서 that 이하가 의미상으로는 주어는 되죠. 그치만은 it은 원래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그러면 it이죠. 그쵸? 그래서 구조는 똑같다. 그냥 it으로 시작된 문장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t이 이제 의미는 없죠. 대신에. 그쵸? that 이하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영어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냥 이 구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it은 의미 없는 그냥 주어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이 just in time. 자, 요게 어떤 뜻인가 한번 보면요. 보통 전치사 in이 보통 뭐뭐 안에 뭐 요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시간 안에 딱 뭐 말 그대로 해석하면 just in time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인제 좀 더 완하게 완곡하게 한국말로 바꾸면은 뭐 딱 맞춰서 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춘다는 거 딱 맞춰 왔다는 거는 고 시간 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놓칠 뻔했는데 늦을 뻔했는데 딱 고 시간 안에 딱 맞춰서 왔다. 인제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just in time. 그래서 우리가 딱 맞춰서 제 시간에 열쇠를 찾아 가지고 진짜 다행이야. 자, 그리고 인제 요 문장에서 하나 더 볼 것이요. 자, 여기서도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it's lucky. 근데 이게 다행이야. 근데 we found the keys. we find가 아니라 찾는다가 아니라 찾았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인제 이걸 또 생각을 해 보면 열쇠가 찾은 게 먼저죠. 찾았기 때문에 지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럴 때는 시제가 한국말에서는 열쇠 찾아 가지고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 다 현재야. 그쵸?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찾은 게 먼저고 그래서 다행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들은 요런 시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ind라고 그냥 현재 시제를 써 버리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 찾았다는 게 언제 찾았다는 거지? 이렇게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예문을 보면서도 '아, 영어에서는 시제가 그래 이렇구나. 차이가 나는구나.' 해서 요런 것도 꼭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비교해서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비교해서 just in time이랑 비교해서 on time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치사 on이 딱 정시에 딱 그때 딱 고 시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on time 하면 뭐 제 시간에 또는 딱 정시에 그때와 인제 요 차이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는 겨우 늦을 뻔했는데 딱 거기 딱 그 시간 안에 겨우 인제 딱 온 거예요. 그쵸? 딱 맞춰서. 고럴 때는 just in time. 그리고 on time 같은 경우는 거의 just 없이 그냥 on time 이제 요렇게 쓰면서 on이 그 정시에라는 딱 그때 고 시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시간가에 쓸 때는 고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on time 하면 정시에. 근데 인제 이게 제가 보니까 수거로 외우는 것보다는 문장으로 외워야지 그것도 내가 쓸 수 있는 평소에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외워야지 이런 표현이 다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그냥 on time 하면 또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는 고 안에 딱 맞춰서 요런 의미로 이게 이해도 좀 쉽고 해서 외우기가 쉬운데 on time 같은 경우는 좀 자주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장을 하나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뭐 자꾸 연습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꼭 뭐 정시에 뭐 "제 시간에 와 도착해." 해서 "Please arrive on time." 그래서 요런 문장도 간단하지만 좋죠. 그래서 뭐 정시에 자 "제 시간에 도착해 하세요." 그래서 "Please arrive on time." 또는 뭐 "The bus always 뭐 arrives on time." 그 버스는 항상 정시에 와요. 뭐 요런 거. 그쵸?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예문 계속해서 볼게요. It's sad that they broke up after all those years. 자, 이제 요 문장을 한번 봐요. 자, 여기서도 시제가 물론 달라요. 그러니까 뜻을 보면 after all those years. 그렇게 수년 동안 같이 한 후에 break up 하면 헤어지다죠. 걔네가 헤어졌어. 이제 진 거 과거예요. 그래 가지고 헤어진 게 먼저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sad 슬퍼, 안타까워. 자,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취재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 문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인제 다르다 우리랑은. 그래서 broke up. 자, 과거 시제를 쓴다. 그래서 슬프다 지금. 자, 인제 요런 얘기고 자, 그 밑에 다른 문장을 또 한 번 더 봐요. 자, 그다음 문장은 "It's crazy that you go hiking in this weather." 자, 한국말에서도 우리가 날씨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이 날씨에
이런 말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하면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In this weather. 자, 전치사 in이 와요. 근데 이 in이 아까 우리 앞에서는 just in time처럼 그때는 무슨 안에 요런 뜻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한 전치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이죠. 근데 여기서 in은 그 약간 컨디션 그런 상태나 뭐 그런 상황 뭐 요런 상태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전치사는 항상 뭐 in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인제 챗GPT 찾아 가지고 in 같은 것도 전치사를 한번 쭉 찾아서 in 셈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세요. 근데 고 인제 중에서도 인제 하나 나오는 게 인제 in 같은 경우 인제 그 날씨에 관계돼서는 그 날씨의 상태죠. 그 날씨가 어떻다, 뭐 비가 온다, 좋다. 그러니까 고럴 땐 전치사 in 쓰고 in this weather. 아니 이 날씨에 그러니까 this가 왔죠. 그래서 in this weather.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이번에 요런 것도 확실히 내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it's crazy that 이거 우리 지금 여기 다 있는 그 이시 주어인 거는 그냥 물론 it은 다 뜻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조라고 그래서 하지만은 이 문장 구조가 인제 그들이 이 구조를 좋아한다. it은 의미가 없고 의미상의 진짜 조어는 그 that 이하지만은 요 it을 써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 지금 인제 그 문장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It's crazy that you go hiking in this weather. 그러니까 이 날씨에 참 하이킹을 간다는 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뭐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게. 인제 그 in this weather는 이 날씨에. 자, 인제 여러분도 인제 알아요. 근데 on the weather.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언제 쓰니까? 그 전치사 인제 인과 on과 이 차이인데 자, 어떤 문장을 여러분이 또 인제 보시면 on the weather 인제 이런 것도 꽤 인제 한 번씩 봐요. 보실 거예요. 근데 인제 이 전치사 on은 그러면 어떤 데 쓰이는가? 그 on은 한마디로 about이야. about 그 많이 아는 다른 전치사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on the weather 하면은 날씨에 관해서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조금 바꿔서 요번에는 가져온 게요. 자, 구조가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형용사 앞에 이번에는 so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인제 뭐 so that 절이라 그래서 뭐뭐 주절이 앞에 that 앞이죠. 그래서 뭐가 뭐뭐 너무 해서 뭐뭐 하다 결과 that 이하가 결과를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그 문법책에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 나온 구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so가 그냥 형용사에 왔고 그래 너무 그렇게 여기서도 인제 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고 뒤에 그 that 이하절이 그 so 형용사 그러니까 이 형용사를 왜 그런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는 앞에랑 똑같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 더 이해를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The book is so interesting that I couldn't put it down." 아니 그 책이 너무 있어서 흥미로워. 인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느 정도로 흥미로웠는가 하면은 내가 그 책을 put it down 하면 put down 하면 뭐 이렇게 내려놓다 이런 거죠. 근데 인제 여기서는 it이 그 앞에 나오는 책이죠. 그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잖아. 인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원인 결과하고 쪼끔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한국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 couldn't put it down 그래서 과거 시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벌써 put it down 했고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근데 과거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봐서 지금 인제 지금 현재 인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책이 되게 흥미로워."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가 아니라 이 일은 벌써 과거에 있었어. 책을 내려놓지 못한 건 과거 일이고 지금 이 책이 그만큼 그 정도로 지금 그 책이 되게 흥미로운 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뭐 원인 결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구조는 똑같고 우리가 앞에 나온 거랑 근데 이제 so 그 형용사 그 앞에 so를 붙여서 요렇게 써도 된다. 그냥 차이는 그냥 so 있고 없고의 차이고 문장 구조는 뒤에 대절은 어느 정도 그 앞에 나온 형용사를 그냥 더 자연스럽게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다. 똑같아요, 앞이랑.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so가 들어간 문장을 좀 더 보면요. The product is so popular that it's sold out everywhere. 자, 뭐가 됐던 그 물건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근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나 많았는지, 그 앞에 그 popular, so popular 한 거를 that 절을 써서 설명을 하는 거죠. That is sold out everywhere. 야, 모든 곳에서 그게 다 팔려버렸어. 팔린 거야. 이제 지금 이거는 현재 시제죠. It is sold out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시제가, 아니, 그 형태가 수동태인데, 그 셀은 팔다예요. 그쵸? 그 물건은 팔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죠. 그 물건이 스스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승과 앞에 그 프라락이 그게 팔려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로 it's sold out everywhere. 자, 이제 요렇게 된 구조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밑에 문장을 보면은 My car is so old.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old 하는가 하면 그 that 이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That it keeps breaking down. 야, 내 차는 너무 낡아가지고 자꾸 고장 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 볼게. keep 다음에 이 동사가 뒤에 따라오면요. 항상 ing 꼴이 온다. 이제 요런 것도, 요런 문법이죠. 이 keep 동사에. 근데 이제 요런 것도 문장으로 외우면 이제 훨씬 이제 내게 되니까, 이런 문장이 됐던, 차가 됐던, 내 차가 됐던, 냉장고가 됐던, 어떤 가전제품이 됐던, it's so old that it keeps breaking down. 이제 요렇게 해서 쓰면 된다. 오케이? 자, 제일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요. This movie is so boring. 야, 이 영화 진짜 지루해. 너무 지루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루한지를 that 이하를 써서 그 지루한 거의 정도를 이제 왜 지루한지 설명을 하는 거죠. This movie is so boring that I fell asleep halfway through. 자, 이제 요 표현을 한번 보면요. 우선 여기서 한번 볼게. 이 halfway through 같은 경우요. 되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요것도 수거처럼 외우시는 게 솔직히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halfway 다음에 through가 없으면 이 문장은 영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halfway가 아니라 우리 한국말에는 중간 정도, 중간까지 보다가 내가 fell asleep, 내가 잤다니까, 잠이 들었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국말은 그냥 halfway 하면 말이 돼. 그쵸? 중간 정도, 중간까지. 근데 영어에서는 through가 없으면은 요게 안 된다. 그래서 halfway through 해서 같이 외우시고 정확하게 이 문장을 다 쓰면은 the movie가 halfway through the movie. 그 영화에 쭉 걸쳐서 through가 그런 뜻이 있죠. 쭉 걸쳐서 그 전체 그거를 다 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영화 쭉 지나가는데 딱 halfway 반틈쯤에 I fell asleep. 내가 잠이 들었다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시제를 또 이제 보면은 내가 잠이 들었죠. 그죠? 근데 그 영화가 지루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시제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도 내가 원인 결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지루했는데 그 지루한 정도를 형용사를 boring한 이거를 that을 써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제 요럴 때 문장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예문을 쭉 봤는데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고 반드시 고민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내 문장이 맞나 안 맞나, 전치사가 맞나 안 맞나, 이제 걔나 이제 그때는 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인제 오늘은 이제 예문을 보고 인제 이 문장 구조를 우리가 익혔으면은 인제 네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그 구조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지금 예문에서도 보듯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인제 연습을 하고 인제 네 문장으로 쓰면서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인제 입으로도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That's it for now. Okay. Study hard.